여러분, 금요일 밤 11시 구해줘 스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거침없이 달려가는 코스피,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새해 들어 5거래일 동안 무려 300포인트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호재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고요. 현대차와 애플카의 협력 논의도 있었죠. 또 시간의 뉴욕 증시 선물 지수도 상승세를 잘 유지해주면서 코스피 시장 고공행진 누구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장도 좀 자세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수 마감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화면으로 한번 지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전일 대비 120포인트가량 올려 세웠습니다. 3.97%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상승폭이 역대 1, 2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거래 대금도 40조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반면 코스닥은 0.11% 약보합권에서 마감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는 반가운 외국인들이 돌아왔습니다. 무려 1조 6,300억이 넘는 순매수세를 나타냈는데요. 외인들이 이끌어주는 장세 속에 개인과 기관은 함께 덜어냈고요. 오늘은 온전히 코스피가 관심을 다 받아가면서 코스닥은 다소 소외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보인 가운데 개인들만이 홀로 2,860억가량 사들였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부터 살펴보셔야겠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사실은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이었음에도 향후 기대 심리가 유입되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 외인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오늘 9만 원 선을 뛰어넘는 저력을 보였고요. 오늘 장 7%대가량 급등세 나타내면서 88,800원 선을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오늘 장 또 하나의 주인공 현대차 살펴보시죠. 애플카와의 협력 제한 기대감에 오늘 20%가량 급등하면서 24만 6천 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우선주를 제외하고는 시가총액 5위로 뛰어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늘 그룹주 자체가 일제히 급등세를 나타냈죠. 현대위아가 더 강합니다. 21% 상승 마감이고요. 현대모비스, 현대 BNG 스틸도 두 자릿수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테마의 훈풍과 함께 오늘도 역시나 차화전 랠리가 이어진 가운데 배터리 대장주인 LG화학은 장중항대 100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마감대는 3.8%가량 상승으로 99만 9천 원 선에 오늘 이번 주 장 잘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언택트 대표주들도 꼽아봤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함께 보시죠. 모처럼 오늘 강세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이버가 7.7%, 카카오도 7.83% 상승으로 마감한 부분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은 전형적인 대형주 위주의 상승으로 또 중소형주들은 약간 소외를 받는 모습들도 엿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 가지고 계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상승이 좀 야속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종목 상담으로 진행되니까요. 알찬 50분 더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TV로 보고 계신 분들 저희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더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MTN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요. 앵커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전문가가 등장하실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새해에도 금요일 밤은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남자, 이대웅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대웅 전문가와 함께 저희 또 이 시간 이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먼저 저희에게 사연들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 오늘 같은 경우는 종목 상담으로 진행되는 특별한 금요일 밤입니다. 문자번호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3가지 담아서 저에게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가지고 계신 종목이 아니더라도 또 궁금하신 종목들 다양하게 질문 남겨주셔도 좋겠는데요. 계속해서 문자 남겨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는 문자란이 좀 짧아요 하시는 분들 많으셔서요. 저희 홈페이지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셔야 되고요.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잘생긴 이대훈 전문가님 바로 위에 빨간 버튼 있습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글쓰기라는 빨간 버튼도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글 작성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사연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빠르게 핸드폰 들고 저희에게 사연들 남겨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사연들 보내주시는 동안에 저희는 이번 한 주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이번 주 또 정리를 함께 해볼까요, 전문가님?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업종을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베스트 업종을 골라와 주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어떤 업종이 또 눈에 띄셨을까요? 먼저 연휴 이후로 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니까요. 좀 그렇죠. 시청자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렸죠? 3주 전이죠. 앞으로 다 좋다, 다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좀 좋은 수익, 많은 수익 좀 걷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사실 본격적으로 눈에 띄는 업종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안 보려고 해도 자꾸 보이는 업종이 있죠. 바로 반도체입니다.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는 참으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다른 곳에서는 이 반도체 빅사이클이다 해서 좋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 빅사이클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참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지난번 방송을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재고 감소와 공급 제약이었습니다. 그럼 자, 앞으로 이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디램과 낸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취급하는 기업들의 실적으로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지금 반도체 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수요가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어떤 부분이겠죠? 글로벌 IT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연되긴 했지만 사실 코로나19가 이제 언택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서 데이터 트래픽이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더 이상 데이터 센터 투자를 미룰 수는 없겠죠. 관련 부분이 수요를 촉발시키면서 메모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스마트폰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관련 부분은 당연히 이 모바일 수요 또한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수요 측면과 함께 얼마 전에 대만 반도체 대종공장에서 좀 정전이 났습니다. 정전이 났다는 소리는 어떤 거죠?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취급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재고를 확보하는 심리가 강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디램과 낸드가격 상승이 따라오고 이는 실적으로 연결된다. 자, 이 같은 부분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가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종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건 바로 이걸 겁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그 끝은 어디인가? 이 반도체 업종이 얼마만큼 더 강할 것인가인데요. 사실 디램 사이클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 주기입니다. 보통 상고하저에는 많은데요. 최근 나타나는 반도체 빅사이클은 디램 쪽보다는 파운드리 쪽이 좀 좋은 모습, 기대치가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의 가이던스 부분이라든지 이 파운드리 분야의 성장 같은 부분이 지금의 강한 모습, 슈퍼 흐름을 좀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이 같은 흐름은 좀 장기적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같은 경우 잡아드려야죠. 이제 관련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먼저 당연히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지속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안내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이슈를 받은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DB 하이텍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급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파운드리 분야의 삼성전자의 기대치가 높다고 말씀드렸죠. 관련 부분이 동사 또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예상이 되면서 지금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시장 자체가 이제 시장 점유율을 잡아 들어갔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치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 이런 상승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하나마이크론이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지금 공략해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당 시기 이후로 좀 강한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당 시점 이후로 좀 좋은 28%가 넘는 급등세 나타나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또한 어느 정도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도 눌릴 때 좀 접근하시는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네페스입니다. 이 네페스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뭐 시스템 반도체나 반도체 후공정 쪽 취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관련 부분에 있어서 강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자, 근데 전체적으로 종목을 보시자면 어느 정도 오늘장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너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조금 쉬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통 지금도 접근 가능한 종목을 보통 한두 종목 안내 드리죠. 자, STI 같은 경우 제가 오늘 뽑아봤는데요. 사실 지금 접근 가능한 종목, 아직까지 안 오른 종목 찾기 반도체 중에서는 좀 상당히 힘들다. 왜? 다 올라버려서 아직까지 덜 오른 종목은 좀 많이 없지만 그중에 이제 좀 상승세가 나타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앞으로 캐파 투자나 이런 부분의 설비 투자에 있어서 이 종목 또한 충분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누가 주도했나 또 봐야겠죠.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제 외인이 좀 강하게 최근에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존에도 외인과 기관이 어느 정도 좀 매수 흐름을 마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승 전환이 이렇기 때문에 왜 업황 자체가 호조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도 실적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놓치신 분들은 이 종목 공략을 해주셔도 좋다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업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대훈 전문가님 눈에 보였던 첫 번째 베스트 업종은 반도체였습니다. 좀 새해 기대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역시나 또 말씀대로 이번 한 주 잘 가는 모습이었고요. 저희 구해줘 스탁에서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또 관심을 보였던 업종이었기도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또 앞으로 관심 있게 보자라고 또 여러 관련주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네페스 같은 경우 잘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외에도 사실 이번 주 한 주 내내 시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전 업종이 상승했던 그런 대부분 업종들이 상승했던 날도 있었고요. 요즘 너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 더 꼽아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더 있을까요? 사실 다 올라가지고 네. 제가 오늘 또 뭘 골라야 될지 좀 고민이 많았는데 네. 일단 국민업종은 삼성전자 쪽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그다음에 좀 이슈가 있었던 업종으로는 친환경이죠. 친환경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전부터 지난달부터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아무래도 이제 1월 바이든 정권이 본격적으로 출범함에 있어서 관련 부분의 상승세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12월이라도 좀 준비를 해보자 해서 좀 12월에도 여러 번 강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이슈 같은 경우도 있죠. 이번 블루웨이브 이슈와 함께 친환경 인프라 투자에 관심이 많은 이제 바이든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한국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타난 위기를 돌파하고자 한국판 뉴딜 정책을 좀 발표했죠. 근데 이 중에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큰 게 그린 뉴딜이고 또 정부보다 민간 부분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정책에 따른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좀 예상되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같은 이유로 앞으로 좀 좋은 이슈와 함께 좋은 흐름 이어 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놓치신 분들은 좀 이번 상승 이후에 눌릴 때 접근하시는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미 보여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접근해 주신다면은 앞으로도 참 유망한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 종목들 좀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그린 뉴딜 관련해서는 업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전기차 부분에서 이제 LG화학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말이 필요 없는 업종이죠. 전기차 분야에서 가장 대장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차트만 보시더라도 특별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신고가 영역이고 아직 가보지 않은 영역, 그중에서도 이제 기대감이 가장 높은 종목, 그리고 기술력도 상당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꾸준한 우상향 흐름을 좀 기대해 주셔도 좋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OCI입니다. 이제 OCI는 한번 친숙하시죠? 제가 그린힐 해서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OCI 상당히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 관심가가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이후로도 사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력이 태양광 부분에서 좀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보시자면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외인과 기관의 이렇게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최근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자, 지금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오른 것처럼 주가는 보이죠.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이제서야 고개를 든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팡 호조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CS 베어링입니다. CS 베어링도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 신고가 갱신 이후에 지속적으로 달려 나가는 모습이다. 일단 CS는 이제 베어링 쪽 취급하는 거죠. 풍력을 보시면 돌아가는 곳 베어링을 취급하는 업체로 보시면 되고 매출액 대부분이 풍력이기 때문에 이번 풍력 관련 그린 뉴딜에서도 좀 주도적인 수혜가 예상이 된다. 모아에서 CS 윈드 주가만 보셔도 아시죠? 관련 부분에 상당히 호조세가 나타나고 강하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상승 동조화가 같이 진행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는 좀 눌려 있는 종목이 좋다. 태양광 쪽을 잡고 싶은데 OCI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윌링스를 좀 소개를 드리고요. 윌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용량 컨버터를 좀 취급하는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린율 자체가 국가 프로젝트라서 이 대용량 컨버터 수요가 분명히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해서 이 윌링스 또한 추가적인 수혜도 받을 수 있는 만큼 나는 태양광을 잡고 싶은데 아직 좀 안 오른 종목, 덜 오른 종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윌링스 또한 공략하셔도 좋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대용 전문가와 함께 업종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이번 한 주간의 이슈들도 싹 정리가 좀 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복습도 잘 되셨을 것 같은데요. 친환경으로 또 두 번째 업종 꼽아주셨고요. 관련주로 뭐 LG화학이라든지 OCI, CS베어링, 윌리스까지 함께 언급해 주셨습니다. 풍력과 태양광까지 다음 주 또 참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 이렇게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업종 정리해봤고요. 잠시 뒤 마지막 코너에서는 다음 주 기대되는 유망 업종까지 또 종목들까지 언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실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어가시죠. 자,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열어두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문자 번호 샵 9100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고민이신 종목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못하는 이야기들 저희 전문가에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번호 샵 9100번으로 그런 종목 이야기, 고민들 남겨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세 가지 담아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히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남겨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홈페이지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MTN 구해줘 스탁 링크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쭉 첫 번째 페이지에서 내려와 보시면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게시판에도 역시나 많은 고민과 사연들, 그동안 또 투자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다 저희에게 남겨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실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오늘도 그랬지만 대형주 장세가 좀 이어졌다 보니까 개별 종목에 대한 고민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연 바로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함께 찾아보시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이번 주 또 반도체가 잘 움직여줬는데 반도체 고민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 사연부터 열어볼게요. 바로 장미숙 시청자님의 사연입니다. 게시판에 남겨주신 사연이고요. 어버브 반도체 얘기하시는 것 같죠? 16,900원에 10% 보유 중인데 지금 너무 많이 내려서요. 보유해도 될까요? 목표가 부탁합니다. 또 2차 전지 중에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 한번 차트를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좀 약손실 구간입니다. 그렇게 또 손실폭이 아주 크진 않으시지만 속상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살짝 반등을 해내긴 했지만 그래도 손실 중이시기 때문에 좀 대응 방법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목표가를 좀 잡아달라고 하셨는데요. 좀 손절할 수 있는 라인과 함께 가격대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버브 반도체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뭐 어버브 기업적으로 업황적으로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없는데 시청자님이 이제 제 가격이 16,900원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가격대가 16,550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많이 하락했다고 표현을 하시는 거 봐서 조금 이제 위험 수용 성향이 조금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손절가 좀 잡아드릴 거고요. 관련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잡아드릴 거고 사실 기업적으로 봤을 때는 비메모리 반도체 칩 생산 팹리스 업체잖아요. 당연히 이제 관련 수요 빅사이클에 따라서 관련 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 동사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특별하게 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는 잡아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매수가 자체가 아주 큰 부담스러운 없지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왜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은 일단 삼성전자가 너무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즉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물량 소화 과정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같은 조정세 이후에는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이 기대되니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손절가 잡아드릴게요. 손절가 먼저 말씀드릴 것 같아서 일단 14,500원 좀 하단부에 잡겠습니다. 왜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실적 수혜나
추가적인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관련한 주가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손절가 하단부에 잡아드려 하겠다. 14,500원 정도 잡고 사실 목표가라기보단 중장기적 관점으로 들고 가신다면은 이 빅사이클 호황과 함께 동사 또한 추가적인 상승세, 추가적으로 탄력도가 높기 때문에 잘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아드리고 저 전략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어버브 반도체 또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사실 조금만 더 길게 들고 가시면 수익을 챙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사실 지금 좀 떨어진 것 때문에 걱정이다라고 하시면 손절가를 좀 잡아주셨습니다. 14,500원 잘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좀 중장기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길 한 번 더 덧붙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는 또 다음 사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함께 찾아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이분 얼른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자 사연인데요. 문자 번호 6885번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열어볼게요. 구해주세요 외치고 계시고요. 피플바이오가 들어왔습니다. 비중은 10%이신 것 같고요. 72,200원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1월 5일자에도 상한가 또 그 다음 날도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쭉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8%가량 하락하고 오늘 또 제약바이오 업종이 일제히 하락을 하다 보니까 함께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인데요. 좀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7만 원 부근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63,0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전문가님, 피플바이오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알츠하이머 치매 쪽이고요. 상한가 간 이슈는 퇴행성 뇌질환 혈액 진단 기술이 좀 부각되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보니까 이제 눌림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눌림 흐름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아봤는데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구간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일단 고점 대비 이제 하락폭 자체가 약 27%, 27.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같은 구간은 어느 정도 반등 구간에 접어든 모습이고요. 분봉상 봤을 때도 일단 RSI 지표는 없지만 과매도 구간에 접어든 모습으로서 동사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조금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자, 그럼 기술적 반등 포인트가 어느 정도까지 나타날 것인가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님 매수가를 봤을 때 72,200원 정도입니다. 72,200원 정도라면은 현재가 대비해서 약 11% 정도 상승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해당 구간까지는 충분히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흐름이 먼저 나타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매수가 부근 왔을 때는 어느 정도 부근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고요. 일단 원체적으로 좀 끼가 있고 아직까지 신규 상장돼 가지고 매물대는 크게 부담스러운 없는 종목이니까 물론 이슈까지 있잖아요. 치매 쪽. 그래서 이런 종목은 강하게 상승 돌파 시에 어느 정도 분할 매도 관점 그리고 수익 기대치까지 노려볼 수 있는 관점으로 접근해 주신다면은 지금 앞으로 나타나는 기술적 반등에서 잘 지켜보신 다음에 해당 관점대로 좀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워낙 큰 슈팅이 나온 만큼 지금은 좀 조정을 겪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다행히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부근에 도달할 경우에 좀 분할로 챙겨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사연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인전자 종목이 바로 눈에 띄는데요. 이분 사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번호가 8061번이고요. 김박이라는 이름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인전자 매수 41,000원, 비중은 15%,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고요. 절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워낙 절실하다라고 하시는데 종목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인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41,000원이라고 하시면요. 엊그제 최고가가 42,300원이었기 때문에 거의 고점에서 들어가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경인전자 지금 3만 원 구간까지 내려와 있어요. 전문가님, 이것도 너무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어떡할까요? 사실 좀 급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게시판 사연을 보니까 3-4개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업적으로 봤을 때 전자부품 제조업체로서 스위치, 리모컨 이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합니다. 일단 최근 나타난 상승에 있어서 특별하게 이슈가 부각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품절주 유통 물량이 작기 때문에 좀 작은 거래량으로 좀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았나. 하지만 그런 상승세가 일단 수급적으로 좀 미비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잡아들이기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매수가 자체가 41,000원 정도면 이제 고점 부근에 있으시잖아요. 근데 비중이 15%면 좀 적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일단 오늘 기술적으로 좀 잡아드리자면은 일단 현재 만들어진 저점 구간 자체가 조금은 의미 있는 구간이죠. 보시면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이고요. 지지로 작용했던 구간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일단 박스권을 그려봐야겠죠. 자, 위에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권이 진행되죠. 이렇게 박스권이 진행이 되는데 이 해당 구간 사이에서 주가는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상단부가 돌파한다면 그 위에까지 일단 상승 흐름, 슈팅 흐름이 나타나겠죠. 왜냐? 그동안 의미가 있었던 구간을 다시금 재도파한 흐름이기 때문에 상단 부분 돌파 시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하단부 이탈하게 된다면은 사실상 갭을 메꾸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하락세를 피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박스권 구간에 위치해 있으니까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 이후에 상승 시 좀 대응하는 관점으로 자 보시자면은 매수가가 41,000원, 현재 이 정도잖아요. 추가 매수가 진행되게 된다면 한 35,000원, 36,0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해당 구간까지 추가 매수 시 한 차례 상승 시에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인 만큼 추가 매수 이후에 36,000원 대응을 잡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세한 대응 전략을 좀 알려주셨습니다. 여력이 되신다면 추가 매수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한 뒤에는 35,000원에서 6,000원 구간에서 좀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전략 잘 따라가 보시고 또 저희 구해줘 스탁 잘 보시면서 다음에는 또 다른 종목으로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사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끝번호 4543번의 문자 사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른 이유가요. 제일약품이 들어왔습니다. 71,000원이라고 하시고요. 비중이 20%라고 하시는데요. 흐름 부탁드립니다. 또 종목 추천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일단 흐름을 살펴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약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화이자 관련주로 계속해서 많이 대표 특징주로 좀 꼽았던 종목이긴 한데요. 지금 59,000원 구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종목 토론실에서도 많은 분들이 더는 못 버티겠다,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이 크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꼽아봤습니다. 전문가님 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종목 토론실까지 확인을 하시는군요. 네. 제일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화이자 관련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수급적으로는 전기전자 업종에 좀 많이 쏠리고 있어서 이 종목도 이전과 달리 좀 상승 탄력도가 많이 두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긍정적이라는 것은 일단 아직까지 현재 이슈, 화이자 관련 이슈가 진행형이라는 것은 긍정적이죠.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적인 소요가 좀 필요한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매수가 자체가 71,000원에 좀 매수가 되셨는데요. 일단 71,000원 같은 경우는 아주 높은 매수가는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자리에서 봤을 때 59,700원이잖아요. 자, 현재 자리가 어떤 자리냐? 기존에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았던 그러한 자리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자리에서 매물 싸움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사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해당 구간에서 왔다 갔다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적인 소요가 걸린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대응하기보다는 아직까지 이슈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리고 기존의 관련 기업 사업자에서도 어느 정도 진행 중이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적인 이렇게 물량 소화 흐름 이후에 다시금 상승할 때, 다시금 상승할 때 약 7만 원 정도 구간, 매수가 71,000원 부근, 그러니까 7만 원 정도 구간에서 좀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고요. 7만 원대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또 전략을 챙겨주셨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또 다른 업종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번에도 문자 사연 한번 열어봅니다. 끝번호가 9848번이고요. 상신전자가 들어와 있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70원이라고 하시고요. 비중이 좀 크십니다. 60%라고 하시는데요. 리딩 꼭 부탁드려요 라고 부탁을 남겨주셨습니다. 상신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손실권이십니다. 사실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서 목표가를 잡아주세요.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이런 내용들도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손실이신 분들이 많아서 속상한 것 같습니다. 상신전자가 아니라 상심전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청자님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상신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사업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전기전자 업종이죠. 전자파 장애필터 전문 생산 업체인데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였던 이유이 LG전자에 부품을 납품하면서 전장산업 수혜주로 엮이면서 최근에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도 좀 매매가 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중 자체가 60%로 좀 많으신 부분이 좀 나타납니다. 때문에 관련 부분에 있어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조정이 나타나도 체감적으로 확 와닿죠. 이런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포트가 좀 분산해서 담아두시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술적인 포인트가 몇 가지 좀 보이기 때문에 잡아보자면 일단 상승 시에 상당히 많은 거래량을 좀 붙였습니다. 자, 이 같은 거래량은 좀 많이 볼 수 없었던 그러한 거래량이죠.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830억 정도 들어왔고 41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한 이후에 아직까지 긍정적이라는 것은 해당 구간에 조정받을 시에 거래량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긍정적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즉 지금 나타난 조정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이 안 좋거나 상승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자라는 수급 주체가 많은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반도체 쪽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 위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수급이 좀 재미없게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좀 기술적 반등 또한 지지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금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목표가 잡아드리자면은 일단 매수가 부분에서 그렇지만 좀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하시는 관점을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비중 자체가 60%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가 부근에서 비중 축소해 주시고요. 다시금 매수가 이상으로 상승 출신 났을 때는 당연히 수익권 구간에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도 대응하실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비중 축소 먼저 해주시고 앞으로 수익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이 이렇게 반도체 업종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좀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이런 중소형주들은 좀 재미없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좀 중소형주로 뒤따라 매기가 좀 확산되게 되면 그때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매수가 부근까지 좀 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게 되면 비중을 좀 줄이시면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샵 9100으로 문자 남겨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사연 부지런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창 다시 열어볼게요. 이번에는요, 제가 지나칠 수 없는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하고 외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 사연 열어볼게요. 끝번호 8248번의 문자 사연입니다. 게임주가 들어왔네요. 한빛소프트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3,934원이고요. 30%로 들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손절을 한다면 손절 단가를 알고 싶고요. 또 매수 단가에 매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사연을 좀 길게 남겨주셨어요. 한빛소프트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좀 약손실 구간이시네요. 오늘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주 한동안 잘 가다가 지금 새해 들어서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좀 게임주 집중해보자 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좀 그 시기에 좀 놓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빛소프트는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게임주도 현재 아직까지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타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펄어비스라든지 M게임도 최근에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신작 게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이로 인해서 좀 상승 동작이 나타나시는 부분이죠. 실적 또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좀 견조할 걸로 예상되는 게 게임주인데요. 일단 한빛소프트는 게임주로 매수하셨는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게임주를 매수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점은 어떤 게임을 만들고
게임의 반응은 어떤지 체크를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좀 모바일 게임 매매하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 일단 게임주 매매하실 때는 일단 모바일 차트 순위를 먼저 보세요. 어플 스토어 들어가시면 차트 순위가 나옵니다. 게임에 1, 2, 3, 4위가 나오는데 내가 살려고 하는 업종의 종목의 게임이 몇 위인지 관련 부분에서 매출액은 잘 나오는지까지 매출 상위 랭크도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게임주를 하실 분은 이 정도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죠. 왜냐하면 본인들의 이제 소중한 투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 정도는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나은 기대 수익률을 놓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적으로 분명한 게임주입니다. 게임주인데 아직까지 게임에 대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실적 부분이 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주가 또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보시자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일단 이평선 같은 구간 하위하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매수가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3,934원 정도면은 이쯤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해당 가격대에 매매를 하신 것 같은데 뭐 이전에는 충분히 이제 매매가 가능했죠. 많은 경우가 왔는데 어느 정도 이탈하고 다시금 돌파할 때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다시금 돌파하지 못한다면 해당 구간은 저항으로 작용하고요. 그 저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아래로 우향하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일단 현재 관점에서만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절가랑 손절가 그까지 궁금하신 것 같아가지고 사실 안내해드리고 싶지만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당장 손절을 고려하시는 것보다 일단 반등 시 어느 정도 대응이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단 게임주 업황 자체는 호조이고 아직까지 중국 판호 관련해서 게임 업종은 좀 이슈가 좀 남아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한 차례 슈팅이나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한 약 3,600원 정도 왔을 때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대응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임주 접근을 위해서는 이 정도 공부는 필요하다라고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내가 사려는 이 기업의 게임이 몇 위에 위치하고 있는지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이 정도 공부는 하고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조언도 해주셨는데요.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는 반등 시에 3,600원대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 챙겨주셨네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사연도 빠르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요, 장원테크가 보입니다. 끝번호 1761님의 사연이고요.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장원테크 1905원에 20% 보유 중인데요.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보유해야 할까요? 답답하네요. 도와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이 저한테까지 다 느껴지는 것 같아서 안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장원테크 같은 경우는요, 작년 12월 초부터 들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연말부터 지금 계속해서 가지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쯤 내려오니까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반등을 기다려봐도 좋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보유를 하는 관점으로 제가 안내를 드리죠. 왜냐, 순환매 흐름이 나타나고 결과론적으로 올라옵니다. 보유하다 보면 올라오는 종목들.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이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이 장원테크 같은 경우는 좀 취급하는 관련 기업들이 좀 실적 부분이 좋지 않더라. 뭐 12 발행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업적으로 많이 기대치가 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손절을 좀 고려하신다면은 사실 어느 정도 권장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업종 같은 경우는 휴대용 IT 기기 외장 및 내장재 조립 생산 업체인데요. 뭐 업종에 따라서 상승세를 잡아 나갈 것으로 보이지는 사실 않고요. 일단 주가적으로 봤을 때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예전에 과거에 엄청나게 강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최근에 어느 정도 강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관련 부분에서 분명 유의미한 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관련 거래량 자체가 좀 좋게만 볼 수 없는 좀 나쁘게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거래량으로도 좀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증백이고요. 그 실적 관련 주도 점차 좀 조심해야 할 때가 점점 다가오죠. 이 같은 경우 이제 실적을 한번 잠깐 봤을 때는
자, 봤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좀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좀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보시자면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9%, 근데 123% 증가하고요. 일단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71% 유보율이 점점 줄어들죠. 단기 순이익 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일단 실적 또한 좀 긍정적이지 않은 모습. 그래서 이왕 시장님께서 좀 고려를 하신다면, 손절을 고려하신다면은 지속적으로 상승실마다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해 주시고 좀 아쉽지만 다른 종목, 좀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복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반등 시마다 조금씩 계속 분할 매도하시는 전략을 챙겨주셨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아쉽지만 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꼭 만족스러운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손실도 잘 만회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들 지금 대응 전략 화면으로 살펴보고요. 저희는 금방 돌아올게요. 자, 금요일 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이 시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음 주 미리미리 준비를 해볼 텐데요. 이대웅 전문가님,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시간 기대하고 또 기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중에도 보시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금요일을 계속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얘기해 주시는 업종 또 종목들이 다음 주에 정말 좋은 흐름들을 보이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저도 기대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유망하게 보시는 업종 뭐가 있을까요? 일단 다음 주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바이든 정권이 본격 출범하면서 사실 그린 뉴딜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네. 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그린 뉴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지금 그린 뉴딜 또 좋지만 우리는 다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안 갖는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디지털 남들 뉴딜. 따라하지 말고 우리 또 먼저 하자. 좋은 종목, 좋은 업종들 먼저 하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디지털 뉴딜도 이슈가 분명 지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국가 프로젝트가 있죠. 2025년까지 총 58조 2천억 원을 투자해 경제사회 전반에 디지털 대전환의 속도를 낸다는 정책 또한 큰 틀에 있죠. 그리고 얼마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는 AI, 육지 통신 기술 등 차세대 기술을 연구하는 삼성 리서치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삼성 또한 이 육지나 이제 AI 관련해 상당히 관심도가 높다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과기부에서는 최근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에서 AI, 5G 통신 등의 기술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 뉴딜 실행 계획을 또 밝혔습니다. 자, 그린 뉴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동안 이렇게 디지털 뉴딜 또한 이슈가 지속 등장하고 있다. 자, 발 빠르신 분들은 그러면 디지털 뉴딜 흐름을 준비해야 되겠고요.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라도 먼저 해당 흐름을 먼저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관련 종목 바로 또 알아봐야겠죠. 자, 첫 번째로 좀 강한 모습,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 SDS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솔루션 분야를 취급하고요. 국내 시스템 통합 점유율 1위입니다. 점유율 1위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자, 이 종목 또한 벌써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후발주도 다 따라가겠죠. 여러분들께서 지금이라도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수급적으로도 봐야겠죠. 최근 강한 상승봉 자체가 외인 기간에 따라서
오면서 들어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는데 외인 기관의 상승봉이었다. 반도체도 강하지만 조용하게 이 디지털 6일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러분들도 이 조용한 흐름에서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 이제 한컴 MDS라는 종목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솔루션 분야이고요. 이제 엔빈디드 솔루션 전문 업체로서 이 종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용히 상승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분은 지속 이슈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상승 동조화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외인과 기관이 최근에 들어오면서 관련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라온피플인데요. 라온피플 같은 경우는 상장 이래로 아직까지 큰 시세가 나타나지 않았죠. 이 박스권 구간에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업종이 좋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AI를 취급하는 겁니다. 머신비전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도 관심 갖는 이 AI 분야에서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그동안 보일 수 없었던 이 박스권 돌파 흐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라도 좀 주목을 하셔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외인과 기관이 조금씩이나마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점 참 긍정적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디지털 뉴딜이 점점 더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면 가질수록 주가는 상승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지금 덜 관심을 가질 때, 그린 뉴딜 많이 관심 가지실 때 디지털 뉴딜도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인데 더존 비전이고요. 조금 대형 우량주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쪽 데이터 분야에서는 상당히 좋고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용 소프트웨어, 이제 클라우드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 쪽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디지털 뉴딜, 클라우드 쪽도 놓치시면 안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좀 나타났는데요. 누가 주도했냐 봤을 때 외인이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도 외인과 기관이 꾸준히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는 걸로 봐서 앞으로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두가 이 바이든과 또 그린 뉴딜에 집중하고 있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이 디지털 뉴딜을 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업종과 함께 또 지금 조용히 상승세를 시작하고 있는 종목들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삼성 SDS, 라온피플, 더존 비지온 정도까지 함께 관심 두고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또 귀하게 저희 금요일만 오시니까요. 하나만 여쭤보면 아쉽습니다. 하나 더 꼽아주시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다 좋아가지고요. 이게 다 좋기 때문에 조금 올랐으면 좋은 그런 업종이라고 보겠습니다. 사실 전기차와 자율주행이 많이 올랐는데 좀 소외된 업종이 있었죠. 수소차입니다. 수소차. 일단 수소차 같은 경우도 사실 친환경 관련해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겠죠. 근데 지금 바이든 쪽 관련해서 그린뉴딜 관련해서 뭐 전기차, 탄소, 태양광, 풍력 등은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좀 수소 쪽은 좀 소외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수소 쪽 또한 앞으로 관련 흐름에 순차적으로 순환매 흐름 돌면서 상승 동조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미래차 부분만 봤을 때도 사실 전기차와 자율주행은 상승폭이 좀 크게 나타났죠. 근데 반면 수소 쪽은 아직은 상승폭이 조금은 덜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미래형 자동차 업종들의 키 맞추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올랐으면 좋겠는 종목 수소차로 말씀을 드렸고요. 수소차와 더불어 유망업종 상당히 많이 안내드린 만큼 관련 종목과 업종으로 좀 좋은, 앞으로도 좋은 수익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소 관련 업종 짧게 보겠습니다. 먼저 좀 대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두산 퓨얼셀 먼저 보시겠고요.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최근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수소 관련해서 다시금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겠죠.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속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쪽으로는 JNK 히터고요. JNK 히터도 최근에 보시면 머리를 들었죠. 머리를 든 상태에서 누가 수급을 주도하냐 봤을 때는 외인과 기관이 주도를 한다. 자, 그렇다면 사모펀드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흐름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대우부품 유니크부터 보겠습니다. 유니크 마찬가지죠. 최근에 고개 든 흐름을 보였다. 자, 수소 관련 종목들이 다 대부분 고개를 들었다. 왜? 앞으로 이러한 관련해서 이 종목 또한 순환매 흐름이 기대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고개를 상방으로 튼 모습이다. 상방으로 틀었다면 어떻게 해서 발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여러분들께서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대여부품입니다. 대여부품 또한 보시면 고개를 들었죠. 때문에 수소 관련주로 여러분들 좋은 수익 기대치 받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수익을 챙겼던 JNK 히터 등도 보이고요. 일단 수소차 다음 주 좀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관련주들도 뭐 대우부품, 유니크 정도까지 함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종목들 호로록 넘어가서 놓친 분들 많으시죠? 저희 업종과 함께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헤어지면 또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는 사연창 계속해서 열어두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할게요. 문자번호 샵 9100으로 또 사연들 계속 남겨놔 주시면 다음 주에도 또 주말 사이에도 저희가 계속 또 연락해 드릴 테니까요. 사연 많이 남겨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홈페이지도 계속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해 주시고요.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셔서 저희 홈페이지도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쭉 내려가 보시면요.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보이시니까요. 이 버튼 클릭하셔서 게시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또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나 테마 내에서 종목 찾으시는지 또 남겨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못다한 얘기들도 남겨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놓친 부분 다시 보실 분들은요. 유튜브에 MTN 혹은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